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주제, 바로 한국 사회를 요즘 뜨겁게 달구고 있는 주 4.5일 근무제 논의입니다. 특히 그 금융권을 중심으로 노동계 요구가 상당히 구체화되고 있고요. 정부도 관련 입법 움직임을 보이면서 정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여러 관련 기사들을 좀 바탕으로 해서 이 주 4.5일제 도입을 둘러싼 다양한 목소리들, 또 그 이면의 핵심 쟁점들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금융노조의 그 강력한 주장부터 또 소상공인과 재계의 현실적인 우려, 그리고 정부의 정책 방향까지요. 각기 다른 시각들을 좀 균형 있게 살펴보는 것이 이번 논의의 목표입니다. 자, 그럼 이 복잡하게 얽힌 논의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먼저 이 논의에 다시 좀 불을 지폈다고 할 수 있는 금융노조 입장부터 살펴보죠. 이게 단순히 일하는 시간을 줄여달라 이런 요구가 아닌 것 같아요. 뭐랄까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듯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뉴시스 보도를 보면요. 금융노조가 단순히 주 4.5일제 전면 도입 이것만 내건 게 아니더라고요. 올해 산별중앙교섭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융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노사 중앙협상인데 여기서 임금 5% 인상, 정년 연장, 심지어 신규 채용 확대까지 이걸 다 함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포괄적인 요구안이죠. 산별중앙교섭 요구안에 이렇게 많은 내용을 담았다는 건 그만큼 이번 기회에 많은 것을 바꾸겠다. 이런 의지가 강하다는 뜻이 됐군요. 근데 그 근무 시간 단축을 요구하는 근본적인 이유, 그 명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워라밸 개선 차원, 이걸 넘어서는 이야기인가요? 네. 금융노조 측 주장은 훨씬 좀 거시적입니다. 이 장시간 노동 문화가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 특히 그 심각한 저출생 문제나 지방 소멸 위기 이걸 심화시키는 핵심 원인 중 하나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주 4.5일제가 일부 고소득 금융 노동자들만의 요구가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가 직면한 복합적인 위기를 풀 수 있는 어떤 구조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 이런 입장인 거죠. 그 뉴시스 기사에 따르면 노조 위원장이 과거 2002년에 주 5일제 도입을 주도했던 경험을 좀 언급하면서요. 그때도 9년이나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0년 뒤 미래를 생각하면 지금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뭐랄까 사회 구조 변화를 위한 좀 선제적인 투자다. 이런 시각이죠. 구조적 해법이라는 표현이 상당히 인상적이네요. 사회 전체의 어떤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제안이다 이런 건데 상당히 야심찬 목표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하자는 방안도 나왔나요? 당장 영업시간 줄면 고객들이 불편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당연히 있을 텐데요. 네,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엿보입니다. 제시된 안을 보면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영업 마감 시간을 기존 오후 4시에서 4시 30분으로 30분 늦춥니다. 대신 시작 시간을 오전 9시에서 9시 30분으로 조정하고요. 그리고 금요일은 오전에만 근무하는 방식, 이걸 제안했어요. 이렇게 월요일부터 목요일 마감 시간을 늦추면 오히려 오후 늦게 은행 이용해야 하는 고객들한테는 더 편리할 수도 있다. 이런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오, 단순히 시간을 줄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재배치하는 거군요. 금요일 오전에만 근무하면 직원들 입장에서는 확실히 주말이 길어지는 효과가 있겠네요. 이런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 상당히 좀 강하게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총파업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그렇습니다. 요구한 관철을 위해선 상당한 압박을 가하는 모습이에요. 그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9월 16일에 국회 앞에서 대규모 결의대회를 열었고요. 여기서 9월 26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만약 이게 실행된다면 2022년 이후 3년 만에 금융권 총파업이 되는 셈입니다. 3년 만에 총파업 예고라니 정말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군요. 네, 그 뉴시스 기사를 보면 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금융노조가 이 주 4.5일제 관철에 총력을 기울이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난 결의대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또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참석해서 지지 발언을 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물론 저희는 이 기사에 보도된 내용을 객관적으로 전달해 드리는 것이지 특정 정당의 입장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강력한 요구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이게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그 금융권 종사자들의 높은 임금 수준이 좀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부정적인 여론을 자극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이길래 고액 연봉 논란이 계속 따라붙는 건가요? 네, 이것도 뉴시스 기사에 나온 수치를 좀 보면요. KB, 국민, 신한, 하나, 우리 이 4대 시중은행의 올해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 급여액이 6,35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작년 상반기보다 한 5% 정도 늘어난 금액인데요. 이걸 단순 연봉으로 환산하면 1억 3천만 원에 육박합니다. 게다가 퇴직금 규모도 상당해서 평균 5억 원 이상, 많게는 10억 원이 넘는 사례도 있다고 보도가 되었어요. 사는 정말 높은 수준이네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이미 많이 받는데 근무 시간까지 줄이려고 한다. 이런 비판과 함께 또 은행 문 닫는 시간이 빨라지면 금융 서비스 이용이 불편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현실적인 우려가 같이 나오는 거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런 여론 외에도 그 경제의 주체들, 특히 소상공인들의 걱정은 훨씬 더 구체적이에요. 그 매일경제 기사를 보면 소상공인 연합회장이 주 4.5일제를 도입하려면 반드시 주휴수당부터 폐지해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휴수당 폐지요? 주 4.5일제하고 주휴수당 폐지가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얼핏 보면 좀 다른 문제 같은데요? 그 소상공인 연합회장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주휴수당, 그러니까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주는 이 제도가 약 70년 전에 일요일 하루는 쉬게 해주자 이런 취지로 도입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주 5일 근무가 정착됐고 이제 4.5일제를 논의하는 마당에 70년 전 기준의 주휴수당은 좀 시대에 맞지 않다 이런 지적인 거죠.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 적용이 확대되면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 상황인데요. 만약 주 4.5일제가 도입돼서 금요일 오후 근무가 연장 근로나 휴일 근로로 간주되면 특히 손님이 몰리는 금요일 오후 장사 비중이 큰 소상공인들한테는 연장 수당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 매일경제 기사에 인용된 한국경영자총협회 분석을 보면 직원 4명을 고용한 사업장의 경우 연간 4,200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연간 4,200만 원 추가 비용. 영세한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정말 사업 존폐를 걱정해야 할 만한 금액이네요. 비용 부담 증가가 가장 큰 걱정거리군요. 그럼 소상공인뿐 아니라 재계 전반, 그러니까 대기업들의 시각은 어떤가요? 자금 여력이 있는 대기업들은 좀 다르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재계 전반적으로는 좀 더 신중한 입장입니다.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 한국의 산업 구조적 특성, 특히 제조업 비중이 높다는 점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핵심은 생산성 문제인데요. OECD 통계를 보면 한국의 시간당 노동 생산성이 44.4달러입니다. 이게 OECD 평균이 56.5달러인데 그거의 한 79% 수준에 그치는 거죠. 특히 미국이 77.9달러인데 비교하면 한 57%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생산성이 이미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낮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용 유연성 확보 같은 어떤 노동시장 구조 개혁 없이 무작정 근로시간만 단축하면 가뜩이나 낮은 생산성이나 업무 효율성이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매우 큽니다. 단순히 적게 일하자가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업종이나 기업 규모에 따라서 생산성이나 근무 환경이 정말 천차만별일 텐데 이걸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지적이군요. 그렇다면 재계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재계에서는 만약 주 4.5일제 도입이 어떤 사회적 대세가 된다면 그 전에 반드시 좀 경직된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드는 정책들, 예를 들어 해고 요건 완화라든지 파견이나 기간제 사용 규제 완화 같은 조치들이 병행돼야 한다. 이런 주장이 강하게 나옵니다.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자는 거죠. 실제로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 주요 대기업들 노사협상에서 주 4.5일제 도입 요구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아직 실제로 합의에 이른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논의는 하지만 현실적인 장벽이 높다는 방증이겠죠. 이렇게 노동계의 강한 요구와 또 재계 소상공인의 신중론 또는 반대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인데 정부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나요?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네,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인지하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 현 정부는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 제정을 연내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법제처가 최근 발표한 국정과제 입법 계획에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 가칭입니다만 이 제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하겠다 이런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 동력을 얻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원법이라는 명칭을 보니까
강제로 시행하기보다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려는 것 같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주 4.5일제처럼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제도를 자발적으로 도입하는 기업에게 세금 감면, 그러니까 세액공제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이게 골자입니다. 강제보다는 유인을 통해서 좀 점진적인 확산을 꾀하겠다. 이런 전략이죠. 정부의 로드맵을 좀 더 보면 내년에는 그 포괄임금제 금지 입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포괄임금제는 실제 초과 근무 시간과 상관없이 미리 정해진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라 공짜 야근 논란이 많았죠. 이걸 금지하고 또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모았다가 나중에 길게 쓸 수 있는 연차휴가 저축제 도입도 내년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2027년 이후에는 주 4.5일제 확산을 위한 본격적인 사회적 대화를 시작한다는 구상이고요. 플랫폼 노동자나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 제정 역시 연내 추진 목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좀 단계적인 접근을 하는군요. 당장 강제하기보다는 인센티브와 제도 개선을 통해서 기반을 닦고 또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점진적으로 확산하겠다 이런 방향이네요. 그런데 정부 계획과는 별개로 이미 일부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좀 유연한 근무 형태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사회적 논의나 정부 입법 이전에 이미 기업 차원에서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에서도 몇 가지 사례를 들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SK텔레콤을 포함한 일부 SK 계열사들은 2주 동안 80시간 이상 근무 시간을 채우면 금요일 하루를 쉬는 해피 프라이데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격주 4일제와 유사한 형태죠.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월 평균 주 40시간이라는 총량만 채우면 하루 근무 시간이나 출퇴근 시간을 직원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고 있고요. 이처럼 이미 기업 현장에서는 근무 시간 유연화에 대한 실험들이 진행 중인 셈입니다. 네, 오늘 저희는 주 4.5일 근무제를 둘러싼 정말 다양한 시각들을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금융노조를 중심으로 한 노동계는 저출생이나 지방 소멸 같은 거시적인 사회 문제 해결, 또 삶의 질 향상 이런 명분을 내걸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요. 정부 역시 이를 국정과제로 삼아서 입법을 통한 지원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재계와 소상공인들은 상당히 신중하거나 우려하는 입장입니다. 특히 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한국의 낮은 노동 생산성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하고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높습니다. 소상공인들의 경우엔 당장의 인건비 부담 증가라는 매우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요. 업종별, 기업 규모별 상황 차이가 크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변수인 것 같습니다. 듣고 계신 여러분께서는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무 시간 단축이라는 변화가 우리 사회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또 만약 도입한다면 어떤 방식이 가장 바람직할지 오늘 살펴본 여러 입장들을 바탕으로 한번 곱씹어볼 지점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단순히 덜 일하는 시간의 문제를 넘어서서 주 4.5일제와 같은 노동시간의 근본적인 변화가 앞으로 우리 사회의 일하는 방식 자체를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가치관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생산성이나 비용 같은 경제적인 논의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쩌면 이 변화가 가져올 더 깊은 사회 문화적인 의미에 대한 성찰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시점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